AM 1230, FM 106.3 HD2 K-라디오 우리 방송 오늘의 시사 포커스 시간 전해드리겠습니다. 깊어가는 정치의 계절, 오늘은요 미국 정치를 움직이는 양대 산맥인 공화당과 민주당의 내부를 그 속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흔히 이 두 정당을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단순한 구도로 이해를 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보수 안에서의 또 진보가 있고요. 또 진보 안에서의 보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안에 복잡하고 아주 이질적인 계파들이 얽혀 있게 됩니다. 이 계파들을 제대로 분석해야만 또 앞으로 펼쳐지게 되는 미국 정치의 향방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분석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오늘 이 시간 공화당과 민주당의 그 속내를 샅샅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화당입니다. 공화당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전통적인 보수의 정당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에 마치 거대한 빅텐트처럼 다양한 이념과 이해를 관계를 가진 그룹들이 모여 있게 된 게 지금의 공화당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의 핵심에는 정책적인 합의가 아니라 트럼프라는 인물에 대한 개인적인 충성심과 카리스마라는 점에서 아주 독특하게 작용하고 있는 지금의 공화당의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안을 내부를 다시금 파헤쳐 봤을 땐 6개의 그룹으로 그룹핑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가장 첫 번째 계파라고 한다면 마가 포퓰리스트가 됩니다. 트럼프의 근간이자 심장이 되고 있고요. 공화당에서의 새로운 핵심 지지층이고 또 쇠락한 제조업지대 이른바 러스트벨트의 노동자 계층이 주를 이루고 2016년 트럼프 당선에서의 1등 공신이고 했었던 바로 마가의 내용이 됩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면서 강력한 국경 통제를 통한 반이민 정책 그리고 보호무역을 통해서 미국 내의 산업을 제조업을 부활시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핵심 의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강점이 있다면 트럼프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리고 어떠한 외부 비판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응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압도적인 투표율로 트럼프의 정치적인 기반을 공고히 해주고 있고 또 여기에서 단점이 있다면 전통적인 공화당의 자유무역 기조랑 정면으로 충돌하는 부분, 또 기업에서의 친화적인 정책을 주장하는 공화당 안에 있는 다른 계파들과의 갈등을 빚을 수 있는 모습이 지금의 공화당의 바로 그 마가 포퓰리스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핑은 전통적인 보수파입니다. 계파가 아닌 정통을 가지고 있는 정통 보수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월가, 대기업의 로비, 그리고 워싱턴 정계에서의 기성 엘리트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때에는 공화당의 정통으로 분류가 되고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그게 전체의 공화당을 대표하는 그룹이기도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트럼프 연합에서의 하나의 계파로 존재를 하게 되고 그만큼 좀 그룹핑으로 인한 영향력이 축소가 된 게 바로 이 정통적인 전통 보수파가 되고 있습니다. 전통 보수파가 외치는 핵심 의제는 감세, 또 기업 규제를 완화시켜서 이 또한 어떻게 보면 제조업이나 어떤 기업 차원에서의 혜택을 줌으로써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거기에서 경제 구도를 잡아나가는 것에는 좀 비슷한 부분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거기에 가장 큰 부분이라면 앞서서 마가 포퓰리스트들은 보호무역을 외친다면 정통 공화당은 자유무역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조가. 그리고 또 강력한 군사력을 통해서 국제적인 리더십 유지를 중시하는 게 바로 전통적인 공화당의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것. 여기에 강점이라면 막강한 자금력과 정치적인 네트워크를 보유한 엘리트가 되고 있고 또 안정적인 정책 운영과 예측이 가능한 외교를 선호하게 되는 중도 보수층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다면
트럼프의 포퓰리즘에 밀려서 당내의 영향력이 예전만 못한 축소가 된 부분이 있고요. 또 마가 계층에서의 반감 때문에 당의 주류의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다는 지금의 한계가 있는 게 공화당 안에 있는 전통 보수파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안에서의 세 번째 그룹핑은 바로 자유지상주의자입니다. 작은 정부를 꿈꾸는 비판자들이라는 것이죠. 정부의 개입을 극도로 싫어하고요. 또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둡니다. 연방에서는 크게 역할을 하지 않고 각각의 지방 정부들이 알아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자유지상주의자가 바로 또 하나의 그룹핑으로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의 핵심 의제라고 한다면 정부의 지출을 대폭 축소하자. 또 재정을 긴축시키고 작은 정부로서 역할을 하자라고 하는 거, 연방 정부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또 외교에서도 고립주의를 주장을 하는 게 바로 자유지상주의자들의 특징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국방비 증액이나 또 보호무역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때로는 내기도 하는 게 공화당 내부에 있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됩니다. 강점이란다면 젊은 세대 그리고 일부 지식인층에서 지지를 얻고 있고요. 또 양당의 거대 정부론에 대한 비판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단점이란다면 현실 정치에서 지금 현재 공화당 내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어렵고요. 마가 계파의 강력한 산업보호 정책과 자주 충돌하는 그룹이 바로 이 그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룹은 바로 사회보수파입니다. 사회보수파라는 내용은 도덕적인 가치를 수호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낙태 반대하고 또 전통적인 가족 가치를 최상의 윤리로 두고 있고 또 기독교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유권자들이 됩니다. 핵심 의제가 된다면 사법부의 보수화를 외치고 있고요. 또 낙태 금지를 법제화시키고 종교의 자유 보장 등을 주장하는 게 바로 사회보수파 그 그룹핑이 되고 있습니다. 조직적이고 강력한 풀뿌리 동원력을 바탕으로서 특히 경합주의 선거 승리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룹이 바로 사회보수파 그룹이 됩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보수 성향 판사를 대거 임명하는 데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고요. 최근 들어서 IT 테크 기업이나 아니면 건강 중심 계파와 사회적인 가치 문제에서 좀 충돌하는 게 있습니다. 잠시 후에 새 소개해드리게 되는 다섯 번째 그룹이 되는데 IT 테크 라이트 쪽의 이 그룹과는 또 좀 사회적인 가치 문제에서 충돌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일부 IT 기업들이 주장하게 되는 표현의 자유나 뭐 검열 반대 이런 부분이 사회 보수파의 도덕적인 기준과 상충이 되면서 그 안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그룹핑이 바로 IT 테크 라이트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자유의 선봉장이면서 공화당 안에 있는 것입니다. 특징은 실리콘밸리 출신의 보수 성향의 IT 건물들이나 또 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핵심 의제가 된다면 AI나 암호화폐와 같은 신기술을 육성하고 정부의 디지털 규제를 철폐하고 또 온라인에서의 검열 반대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강점이란다면 실리콘밸리가 가지고 있는 자금력 그리고 미래기술 산업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고 단점이 있다면 이민 문제 안에서 마가 계파와 충돌하는 부분입니다. 실리콘밸리는 숙련된 이민자 유입을 선호하는 반면에 마가의 경우는 국경 통제를 통한 이민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 내부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 다른 목소리로 충돌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그룹핑이 바로 건강 내지는 대한정치 성향의 전 민주당원들의 그룹핑입니다. 독특한 이탈자들이 되고 있고 예를 들자면 RF 케니디 주니어가 되겠고 아니면 털시 게버드 민주당을 떠나온 인사들이 되죠.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자는 마하를 모토로 해서 제약산업과 백신 정책에 대한 회의론을 제기하고 있고요. 강점이라면 기존의 양당 체제에 실망했던 그 이질적인 유권자들의 표를 끌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연합의 독특한 지분을 공개하고 있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점이란다면 주류 안에서의 비주류로 취급이 되게 되면서 아무래도 그동안에서의 당을 달리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소외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당 내의 다른 계파들과는 또 정책적인 연대가 쉽지 않은 그룹핑으로서 자리를 하는 이런 6개의 그룹핑이 된다는 것입니다. 공화당을 총평으로 해본다면 강점은
트럼프라고 하는 인물 하나로 다양한 유권자층을 묶어내고 있다는 게 지금의 공화당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탄탄하지만 동시에 불안정한 연합이라고 하는 워싱턴 포스트의 표현처럼 트럼프의 카리스마가 지속되는 한 공화당은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없다면 이때는 또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각 계파 간에 서로 내재되어 있었던 갈등들이 좀 더 목소리들이 서로 충돌이 커질 수도 있겠고요. 특히나 자유무역 vs 보호무역 아니면 작은 정부 vs 산업정책 이런 충돌이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뇌관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화당이 앞으로 그 이념적인 스펙트럼이 다른 그 계파들을 어떻게 정책적인 합의로서 이끌어내고 트럼프를 대체할 새로운 리더십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되는 게 바로 지금의 공화당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선을 옮겨서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빅텐트라는 모습입니다. 앞서서 공화당의 그 6개의 그룹핑이라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 빅텐트에서 나온 좀 그런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민주당은 공화당과는 달리 특정 인물보다는 다양한 이슈나 이념에 따라서 그 그룹핑이 나눠지게 됩니다. 노동자, 소수계, 청년, 여성, 그리고 테크 산업까지 이렇게 5개의 그룹핑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겠고요. 민주당은 이들을 모두 아우르게 되는 거대한 빅텐트 정당을 지향하는 게 바로 민주당이 됩니다. 그중에서 제일 첫 번째는 진보 또 블락으로 되게 되겠죠. 미래를 외치는 젊은 목소리입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같은 원로 진보 정치부터 최근에는 젊은 정치인들까지 주축을 이루면서 진보 세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린 뉴딜로 불리우면서 급진적인 기후위기 대응책, 부유세의 강화, 모든 국민에게 무상 의료 대학 교육을 제공하는 보편적인 복지 확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점이란다면 젊은 세대와 풀뿌리 운동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서 온라인 모금이 굉장히 활발하고 또 새로운 정치 동력을 확보하고 있고 민주당의 의제를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좌쪽으로 견인을 하면서 당의 활력소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근간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단점이 있다면 민주당 내부 안에서의 온건 중도파와 정책적인 마찰이 잦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급진적인 의제가 전국 선거에서 중도층의 표를 이탈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많은 민주당 안에서도 많은 그룹핑을 가지고 있는 건 바로 온건 중도파가 됩니다. 당선 가능성을 중시하는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계열의 정치인들이 대표적인 그 온건 중도파가 되겠고요. 사회 안전망을 보호하면서도 또 시장 경제와 기업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현실적이면서도 점진적인 변화, 뭔가 급변하는 변화가 아니라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게 바로 온건 중도파가 됩니다. 민주당 안에서의 온건 중도입니다. 거기에서 또 강점이 있다면 스윙 보터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특히 경합 지역에서 중도층의 유권자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전국 선거에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룹핑이 됩니다. 단점이 있다면 급진 진영으로부터 기득권이나 월과 친화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또 진보계파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당내에 통합하는 데 걸림돌로서 작용하는 게 단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핑은 실리콘밸리 테크 민주당 그룹이 됩니다. 기술이 이끄는 새로운 힘,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한 IT 기업가들과 또 연계되어 있는 정치인이나 후원 네트워크가 됩니다. 핵심 의제란다면 AI, 빅데이터 등의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동시에 빅테크 기업의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 마련에도 참여를 하고요. 강점이란다면 막대한 자금력과 미래 산업에 대한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의 새로운 정치적인 자원으로 부상할 수 있겠고, 단점이란다면 노조나 제조업 기반의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과 이해관계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화의 그 기술 발전이 제조업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선 좀 노조와 또 걸리게 되는 게 바로 실리콘밸리 테크 민주당들이 됩니다. 앞서서 공화당에서도 또 테크 그룹이 또 있기도 했었고요. 자, 이렇게 각 당 안에서의 또 그룹핑에도 공통점으로 또 작용하는 또 그런 그룹핑들도 분명하게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룹핑은 민권 소수계 대표의 블록입니다. 민주당의 또 심장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또 핵심 투표 기반이 되고도 있습니다. 흑인 코커스나 히스패닉 의원의 그룹들, 그리고 최근 영향력이 커진 아시아계 의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핵심 의제가 된다면 인종차별을 철폐하고 이민개혁, 투표권 보호하고 경찰 개혁 등의 민권 이슈를 최우선으로 다루는 그룹핑입니다. 민주당 선거연합을 지탱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투표 집단이고, 특히 흑인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대선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점이란다면 다른 계파들과의 정책적인 우선순위가 다를 때 그 안에서 민주당 내에서 내부 갈등이 발생을 할 때에 이 민권 소수계 대표 블록과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력한 이민개혁을 주장하는 히스패닉 그룹과 또 일자리 보호를 우선하는 친노조 그룹 사이에서의 미묘한 긴장감이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게 민주당 내에 있는 민권 소수계 대표 블록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친노조 산업민주당원 노조 블루칼라를 상징하는 그룹핑입니다. 미시간이나 펜실베니아와 같은 러스트벨트 지역에서의 노동자 계층과 노조 지도부가 중심이 되고 있고요. 핵심 의제는 노조 권리 강화, 제조업 보호, 그리고 무역 정책에서의 노동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을 강조하는 그룹핑입니다. 강점이 있다면 과거에 민주당의 강력한 기반을 가지고 있었고, 여전히 경합주에서는 선거 승리의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단점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 뉴딜 정책, 급진적인 모습에서의 정책과 좀 충돌을 하는 신재생 에너지의 전환 과정에서의 그 석탄이나 자동차 등의 전통 산업 종사자들과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그룹이 바로 노조 블루칼라 그룹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또 한번 총평을 해본다면 민주당의 강점은 다양한 사회 계층을 아우르게 되는 빅텐트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 전략이 항상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2016년 대선에서도 샌더스 지지층의 일부가 힐러리 클린턴에게 등을 돌리게 되면서 그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로도 자리를 하고 있었고요. 또 진보와 중도 간의 정책적인 갭이 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진적인 내용은 너무 앞서가고 있고, 또 그 안에서의 온건 중도는 그것을 점진적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목소리가 크고 있고, 거기에서의 고리가 그 갭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이 정책적인 갈등에서의 갭이 크면 클수록 봉합하기가 더 어렵게 되고요. 그게 결국은 선거의 결과로서는 패배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앞으로는 누가 후보가 되느냐보다는 어떻게 팀 내에 그 민주당 내에서의 갈등을 봉합하고 하나로 만들어서 가느냐, 그 당론의 중심으로서 구심점으로 똘똘 뭉치야만 되는 그 모습이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필요한 내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보 진영의 열정을 잃지 않으면서도 중도층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포용적인 리더십을 구축하는 것이 민주당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공화당이나 민주당 각기 다른 방식으로 통합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게 됩니다. 공화당은 트럼프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의존도를 벗어나서 어떻게 그 그룹핑 간의 계파 간의 이념적인 차이를 조율할 것인지, 그리고 민주당은 다양한 이슈를 포괄하면서도 내부의 갈등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날의 미국 정치가 이렇게 양극화처럼 간극화되어 있는 안에서 각 정당 내부의 복잡한 역학 관계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 정치를 지켜볼 때 단순한 보수냐 진보냐의 구도를 넘어서서 그 당 내부에서의
다양한 계파들을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지금의 시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 시간 마치겠습니다.